우리 지난 시간에 뭐 했지? 지난 시간에 행정이란 뭐냐 이런 거 했네. 진정한 의미의 행정은 뭐냐 이런 거 했고요. 권력 분립의 현대적인 수정 이런 거 했습니다. 자, 오늘 할 거는 우리 12페이지 보시면 지난번에 예를 안 든 것 같아서 권력적인 행정, 관리 행정, 국고 행정 이런 거 예를 들어본단 말이지, 그지? 예. 권력 행정의 예는 어떤 게 나와 있어요? 12페이지야. 그래. 조세, 징집, 허가 취소, 영업 정지 뭐 이렇게 예를 들어놨지. 요 뒤에 하나 말을 더 붙인다면 뭐라고 붙일 수 있을까? 조세 뭐뭐, 허가 취소 뭐뭐, 징집 뭐뭐 이렇게 그 뒤에 뭐라고 붙일 수 있을까? 처분이란 말 들어봤어요? 네, 그래요. 처분이란 말을 붙일 수 있어. 그래. 처분이란 말이 어떤 의미인지는 있잖아. 사실은 지금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워낙 어려운 말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대강 처분이란 말이 어울리는구나 이 정도까지만. 네. 그래요. 권력작용은 공권력 주체로서의 행정이 하는 일을 말합니다. 네. 그 밑에 보면 관리작용, 관리행정 있잖아요. 그지? 그거는 재산권 주체로서의 행정을 말하는 거예요. 주로. 예. 그래요. 관리행정 보니까 다른 말로는 단순 공권 행정 이렇게도 쓴다. 정말 옛날 용어지. 예. 공기업의 경영이나 공물의 관리나 이런 것들을 말한다. 그 다음에 국고행정, 국고 지원 업무, 조달 행정, 뭐 수익 경제 활동, 그치? 국채나 공채라는 말 알아요? 국공채라 그러지 합쳐서, 그지? 예, 그런 말 들어봤어요, 그죠? 예, 국채나 공채를 발행하는 것은 어디에 속할까? 이 셋 중에 예? 국고행정에 속해, 그지? 그래요. 예, 국채나 공채를 뭐 하는 거야? 왜 발행하는 거야? 국가에서 그래 재정상 필요에 의해서, 그지? 국가에서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해, 그지? 그래서 국가에서 드는 사업은 기본적으로 뭐로 충당할까? 세금으로 충당하겠지, 그지? 그래서 세금으로 충당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채나 공채를 발행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요. 말 그대로 채권을 발행하고 뭡니까? 돈을 받는 거지, 그지? 국민들로부터.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뭡니까? 원금과 이자를 같이 주는 거야, 그지? 그래서 채권을 뭡니까? 미리 사는 사람도 있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채권을 내가 사는 사람도 있지. 왜냐하면 뭡니까? 거기다가 싼 가격에 사는 거야. 말 그대로 100만 원짜리 채권이면 80만 원에 내가 사. 이 사람은 빨리 그걸 현금화할 수 있으니까 좋고, 나는 몇 년 기다려서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좋고, 그지? 그래요. 그런 것들이지, 그지? 자, 그 다음에는 그 밑에 보면 행정사법이란 말 나오네. 행정사법. 예. 이 방을 좀 시원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없어. 그래. 에어컨 어디서 나오노? 그거 좀 켜봐라 한번. 켜도 안 되겠지만 그냥 해보는 말이야, 사실은. 이거라도 열자. 더워서 안 되겠다. 열려 있구나. 문 좀 여세요. 예. 행정사법이란 말은 있잖아. 행정사법이란 말은 말 그대로 행정이 하는 역할을 사법의 형식을 빌어서 하는 거죠. 예. 행정이 하는 역할, 행정이 해야 될 그런 역무를 사법의 형식을 빌어서 하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사실은 대표적으로 뭡니까? 이런 게 있어.
물가 조절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물가를 조절하는 것은 뭐의 역할이야? 행정의 역할이야, 그지? 물가 조절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잖아. A라는 농산물이 풍년이 들었어. 그럼 국가에서 뭘 해? 수매를 하지, 그지? 수매를 하지 않으면 가격이 너무 다운되니까 수매를 해서 거기에서 귀해질 때 조금씩 나눠서 판단 말이야, 그지?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제 행정사법인 거지, 그지? 쉽게 말하면 행정사법은 나중에 여러분 다시 배웁니다. 행정행위라는 걸 우리 큰 범위의 것을 배우거든. 그 다음에 다시 배우니까 자세히는 안 할게. 그래, 자세히는 안 해. 나중에 하면 돼. 자, 그 다음에는 14페이지 보자. 법적인 효과 거기 보시면 법적인 효과 보시면 행정에 하는 효과가 침익적인 경우가 있어, 그지? 침익적인 거. 침익적이라는 말은 해롭단 말이지, 그지? 나한테 불리하단 말이지, 그지? 반대말은 뭘까? 수익적이야, 그지? 그래요. 요거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침해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 그지? 그래요. 두 가지 효과를 다 내는 경우도 있어, 그지? 그걸 뭐라 그래? 복효적이다 이렇게 말하, 그지? 복효적인 거는 사실은 또 두 가지로 나눠. 제3자효라는 것도 있고요. 제3자효는 뭐야? 나한테는 덕이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해가 되는 경우가 있겠지. 그 다음에는 뭡니까? 나한테 덕이 되기도 하고 뭡니까? 해가 되기도 하는 거지. 나한테 허가를 내주면서 허가에 상응하는 그런 부담을 줘.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이중 효과적인 거지, 그지? 연탄 공장이 들어와. 공장 주인한테는 덕이 되겠지만 나한테 해가 되겠지. 그치? 그런 게 제3자효야. 이 중에서 법적인 관심이 제일 많은 건 어딜까? 법적인 관심이 제일 많은 거. 요게 제일 많습니다. 그지? 그래서 이론이 제일 많은 것도 저거야. 오케이. 그래, 했어. 그래서 행정의 분류는 대강 했어, 그지? 권력적인 행위, 비권력적인 행위, 국고행위.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거는 책에 안 나왔나? 어디 있나? 행정 중에는 있잖아. 사회 목적적 행정이라는 것도 있고요. 국가 목적적인 행정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걸 어떤 의미인가 하면 있잖아. 사회가 구성되고 존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정, 그런 뜻이야. 국가가 구성되고 존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정에 어떤 게 있느냐, 그지? 사회 목적적인 행정의 대표 선수가 뭔가 하면 질서 행정하고 그 다음에 사회 복지 행정입니다. 질서하고 사회 복지는 대표적인 사회 목적적인 행정이야. 국가 목적적인 행정에 뭐가 있을까? 외교, 사법, 군사, 재정 이런 것들을 국가 목적적인 행정이라 그래. 요거는 좀 응용하면 또 어떤 뜻이 되는가 하면 국가 목적적인 행정은 국가가 하기에 적합해. 지방자치단체가 하기엔 조금 안 적합한 측면이 있다는 거지. 이건 뭡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서 적당하단 말이지. 여러분 나중에 행정법 강론 시간에 지방자치법이라는 거 배우거든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 중에서 본연의 업무가 있고요. 국가의 업무를 대신해 주는 그런 업무가 있거든. 이런 것들은 주로 어디에 속할 수 있다는 말이야? 본연의 의무에 속할 수 있다. 그런 뜻이기도 해. 그런데 얘 봐. 얘는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그랬어? 질서행정은 다른 말로 뭐야? 지난 시간에 했잖아. 경찰행정이라 그랬잖아, 그지? 우리 경찰행정은 국가작용이게 지방작용이게 우리나라는 국가작용이야. 그래서 뭐 하자 그래 자꾸? 자치경찰 이런 거 하자 그러잖아, 그지? 자치경찰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런 말이야. 재미없구나 별로. 그래. 자, 그 다음에 있잖아 통치행위 하겠습니다. 통치행위. 그래요. 통치행위는 있잖아. 통치행위는 말 그대로 정치적인 작용이다 이런 말이야, 그지? 통치행위의 개념 요소 두 가지. 하나는 뭡니까? 고도의 정치적인 작용 이런 말이야. 고도의 정치적인 작용.
국가가 하는 일 중에서 고도의 정치적인 작용에 대해서는 더하기 두 번째는 있잖아. 사법심사의 제한, 사법이 되도록 관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지? 국가가 하는 정치적인 작용에 대해서는 사법이 되도록이면 통제를 하지 않겠다는 게 통치행위의 개념입니다. 통치행위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점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있잖아. 통치행위는 법치주의하고 어떤 관계에 있을까 하는 점이지, 그지? 통치행위와 법치주의의 관계. 어떤 관계 있을 것 같아요? 학생, 어떤 관계 있겠노? 통치행위하고 법치주의하고 관계는? 잘 모를 때는 있잖아. 밀접한 관계라고 이야기해줘, 그냥. 그지? 밀접한 관계 있겠지, 그지? 책에 나오니까, 그지? 그래요. 통치행위하고 법치주의. 통치행위는 있잖아. 정치적인 행위라서 사법적인 판단을 하지 않겠다. 그런 말이란 말이야. 그지? 법치주의는 뭡니까? 법의 잣대로 갖다 대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통치행위하고 쓰지 마. 오답을 쓸 가능성이 있어. 통치행위하고 법치주의는 서로 반대되는 입장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그런데 있잖아. 그렇지는 않아. 통치행위는 오히려 있잖아. 법치주의 기반 위에 있습니다. 사실은. 자, 통치행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개괄주의라는 말이 있어. 개괄주의. 개괄주의에 상대하는 말은 열기주의야. 열기주의. 이걸 뭔가 하면 있잖아. 행정 소송의 대상을 결정하는 주의야. 행정소송의 대상을 결정하는 주의야. 행정소송의 대상은 이것까지로 한다. 이게 바로 개괄주의, 열기주의입니다. 잘 들어야지. 잘 안 들으면 헷갈려. 열기라 하면 있잖아. 열자. 이런 열자 봤어요? 안 봤나? 안 봤으면 지금 봐. 열기. 그러니까 열거해서 썼다 이런 말이지, 그지? 열거해서 썼다는 말은 열거되지 않은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해당, 없음 그런 뜻이야. 개괄주의란 말은 개괄적으로 우리 그런 말 쓰잖아. 개괄적이란 말은 보편적으로 전부다 그런 뜻이야. 이건 전부다 그런 말이야. 전부다. 자, 행정소송의 대상을 결정하는데 전부다. 국가의 작용 전부 다 행정소송의 대상이다. 개괄주의. 그지? 국가의 행정작용 중에서 법에서 열기한 것만 행정소송의 대상이다. 열기주의. 그죠? 오케이. 그러면 이 둘 중에서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것은 뭐야? 무슨 주의? 개괄주의지. 그지? 열기주의는 법치주의에 부합하지 않지? 그렇잖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원재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대답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하면 있잖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하면 법적인 판단을 받는다 그런 의미지. 그지? 법적인 판단을 받는다는 말이잖아. 대상이 된다 하면. 그래. 국가의 작용이 모두 다 법적인 판단의 대상이다. 개괄주의. 법치주의야 이게 바로. 그지? 그래요. 표정이 원활하지 않아요. 보면. 그래. 뭡니까? 이 산을 넘는 데는 있잖아. 고통이 필요한 거예요. 그지? 행정법은 아픈 만큼 성숙해집니다. 그지? 그래서 조금 고생스럽게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그 과정이 지나면 쉬워 사실은. 이게 학문이 있잖아. 처음에 어렵고 나중에 쉬운 학문이 있고요. 처음에 쉽고 나중에 어려운 학문이 있고요. 계속 어려운 학문이 있어요. 근데 행정법은 처음에 좀 어렵고 나중에 쉬워. 그러니까 근데 처음에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 또 익숙하지 않은 이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렵거든. 요 과정을 지나면 좀 쉬워지니까 잘 견뎌내길 바래. 근데 쉬운 부분에 속해. 뒤에 가면 더 어려워. 당분간은
자, 이해가 안 되면 있잖아. 자꾸 물어봐 나한테. 그러길 바랍니다. 개괄주의라 하면 행정소송의 국가작용이 이런 말이야. 전부 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법치주의는 있잖아. 국가작용을 법에 의해서 통제하는 게 법치주의거든. 그지? 그렇게 보면 개괄주의가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말이겠지. 실질적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말이겠지. 그지? 열기주의는 국가작용 중에서 열거된 것만이라는 것은 뭡니까? 국가하고 행정하고 사법이 있어. 그지? 행정이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야, 내가 하는 행동 중에 이런 것만 통제받고 나 나머지는 내가 자유롭게 할래? 이런 컨셉이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많은 부분에서 법치주의로부터 이탈할 수 있겠지. 그지? 그런 개념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지? 자, 그러면 어디서 어디로 발달했겠어? 열기주의에서 개괄주의로 발달하겠어? 개괄주의에서 열기주의로 발달하겠어요? 열기주의에서 개괄주의로 발달하겠지. 그지? 요 시기가 되게 언젠가 하면 2차 대전이라 그래. 2차 대전은 있잖아. 대단한 전쟁이기도 하지만 학문에서 항상 이렇게 분수령이 되는 경우가 많아. 그지? 2차 대전 전후에 뭐가 많이 바뀌지. 그지? 예. 사실 우리가 역사를 근대하고 현대를 구분하는 기준도 사실 있잖아. 2차 대전이 아주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거 했잖아. 기본권에 관심이 자유권에서 생존권, 그지? 국가가 민주국가에서 사회국가 이렇게 넘어오는 그런 과정의 분수령도 사실은 2차 대전에 있어요. 왜냐하면 2차 대전이라는 것이 많은 걸 반성하게 하는 계기가 되거든.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두 가지 형태의 국가가 나타나는 거야. 어떤 국가가 나타납니까? 사회주의 국가가 나타나고요. 사회국가가 나타나는 거야. 사회주의 국가를 우리는 뭐라 그래? 공산국가라 그래죠. 그지? 망했잖아. 그지? 그래요. 뭐 정치는 난 잘 몰라. 그냥 개괄적인 것만 그렇다는 뜻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있잖아. 그러면 통치행위라는 것은 있지. 통치행위 이론이라는 것은 열기주의에 기반할까? 개괄주의에 기반할까? 기반, 바탕이 뭐냐? 그지? 그런 말이야. 그지? 그걸 설명합니다. 그지? 내가 이렇게 물으면 얘는 어떻게 대답할 건가 하면 너 어떻게 대답할래? 통치행위는 열기주의 기반하에 있다, 개괄주의 기반하에 있다 라고 물어보면 대답은 해야 돼. 이거는 고르는 거니까. 개괄주의. 그죠? 아주 우수한 학생이에요. 그죠? 맞췄잖아. 그지? 무슨 말인가 하면 학생들이 잘 이해 못해 사실은.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예. 열기주의는 있잖아. 열기주의는 아까 말한 것처럼 국가 작용 중에서 법적인 통제를 받을 것을 미리 예정해 놓은 거란 말이야. 그지? 열기주의 하에서는 통치행위는 열기되어 있을까? 열기되어 있지 않을까? 이 안에서는 당연히 안 돼 있지. 당연히 안 돼 있지. 여기서는 개괄주의 있잖아. 모든 국가 작용은 법의 통제를 받는데 이런 말이야. 예외적으로 통치행위만큼은 조금 법의 통제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이론이 바로 통치행위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론이 되려면 이것 기반하에 있으면 이론이 안 되는 거지. 그지? 당연하니까 이 기반하에 있어서 이론이 되는 거야. 그래서 통치행위는 개괄주의 기반하에 있습니다. 학생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좀 장황하게 설명했어요. 자, 통치행위 어떤 게 있었나?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 어떤 게 있었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최근에 있었던 통치행위 어떤 거 있었어? 우리 언론에 나온 것 중에 그죠? 군대를 파견하는 거, 군대를 파견하는 정치적인 결정, 이 통치행위란 말이야. 그지? 그래요. 자위툰 부대의 파견 이런 거 있잖아. 그지? 또 어떤 게 있었어? 김대중 정권 때 대북 송금하는 행위. 그지? 그래요. 대북 송금하는 행위. 대북 송금은 목적이 뭐였어? 뭐라고 그래? 목적이 뭐 하려고 돈 줬어요 그 나라에? 통화 중이라고? 도와주려고. 그래. 내가 귀가 이상해. 도와주려고. 그거 말고 조금 고급스럽게 말하면 남북 정상회담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요.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은 통치행위야. 그런데 그 방법으로서 돈 주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 내렸어 우리 사법부는.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은 통치행위고요. 돈 준 거는 통치행위로 보기 어렵다 뭐 좀 이런 식의 판단 내렸어. 어쨌든지 통치행위는 그런 의미다, 그지? 그래서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인 결단을 하는 거, 그다음에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는 거 이런 것도 통치행위에 속해요. 예. 책에 한 보면 있잖아. 요거 먼저 보자. 있잖아. 재미있으라고. 재미없으면 할 수 없고. 우리나라 보시면 16페이지 보세요. 자, 우리나라에서 있잖아. 최초의 통치행위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이런 좋은 교수야. 쭈주고. 보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1965년에 있잖아. 한일 국교 강화에 대한 6.3 사태라는 게 있었다는 거지. 그지? 예.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있잖아. 제일 싫어하는 나라는 어디야? 일본이야. 그치? 예,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지. 그지? 그래. 우리 그래서 축구를 딴 데는 저도 일본한테는 이기기를 바라지. 그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하고 국교를 정상화한 게 요 연도라는 말이죠. 64년. 예? 그 전까지는 1945년부터 1964년까지는 일본하고 국교를 안 텄단 말이야. 그지? 저 나라하고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지. 그지? 근데 친구가 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겼어요. 예? 왜? 먹고 살아야 됐거든. 먹고 살려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해. 돈이라는 거는 한국은행에서 막 찍어낸다고 돈이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지. 그지? 그래서 우리나라에 돈이 없으면 뭘 해옵니까? 다른 나라에서 돈을 빌려옵니다. 그지? 그걸 뭐라 그래? 차관이라 그래. 그지? 다른 나라에서 돈을 차입해 오는 것을 차관이라고 하지. 그래요. 요 시기엔 대통령이 누굴까? 1964년 박정희 대통령이야. 그지?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지. 그지? 돈 빌리러 어디 갔겠어요? 맨 처음에 어디 갔겠어? 돈 빌리러 어느 나라 갔겠어요? 중국 가? 중국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데 미국 가야지. 미국. 그지? 잘 사는 미국. 예, 그래. 미국 갔어요. 미국 가서 돈을 빌리러 갔어. 그때 대통령이 존슨인가 뭐 그래. 그래. 빌리러 갔는데 돈 죽겠어 안 죽겠어요? 안 줘요. 안 준 이유는 뭐야? 이 나라의 이 대통령의 정치적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거야. 예? 왜? 이제 통해 가지고 이제 했잖아. 그래서 미국에서 보기에는 얘가 정당한 방법으로 정권을 획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돈 안 준 거지. 그죠? 예. 그래서 어디 갔겠어요? 일본에 갔지. 그지? 일본에 가서 돈을 빌리러 가니까 일본은 그 당시에 있잖아. 우리나라 6.25 전쟁으로 많은 부를 축적한 그런 상태지. 그래서 일본에서는 조건을 건 거지. 야, 돈은 빌려주는 거 좋단 말이야. 그지? 그런데 우리나라랑 국교를 터자 이렇게 한 거야. 그지? 그래서 돈을 얼마를 빌려왔는가 하면 5억 불을 빌려옵니다. 5억 불. 5억 불은 그 당시에 무지하게 큰 돈이야. 근데 있잖아. 요중에 2억 불은 그냥 받았어. 사실은 공짜로. 3억 불은 빌려온 거야. 이 공짜로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많이 압박했잖아. 그지? 그래서 손해배상금 쪽으로 준 거야. 근데 지금 이게 뭐하고 좀 맞물려 있는가 하면 정신대 위안부 그분들이 뭐 손해배상 해달라 그러고 소송도 하고 하잖아. 그지? 일본이 이때 좀 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거기 좀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3억 불은 이제 일정한 이자를 주고 갚기로 한 그런 돈입니다. 그지? 이 돈으로 뭐 만들어? 이제 우리나라는 이 돈으로 뭐 했겠어요? 이 돈 받아가지고 뭐 했겠어? 이 돈 받아가지고 아니 공장 중에 공장 말고 좀 큰 걸로 해봐.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이런 걸 만듭니다. 이 돈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 돈이 종잣돈이 돼서 지금의 우리 이런 측면 사실은 부인할 수는 없는 거지. 그래요. 그리고 독일 가서도 돈 빌려 오잖아. 그지? 누구 보냈어요? 독일에. 그런 거 모르나 니네? 독일에 가서 누가 돈 벌었어? 우리나라 지금 그래 광부하고 누굽니까? 간호사들. 그런 사람들 정말 애국자들이 애국자들. 그지? 예.
독일에 그 당시에 광부나 간호사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독일 사람들이 거의 안 하려고 그러거든. 왜? 3D 업종 쉽게 말하면, 그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지? 그리고 이 의료 시스템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독일 계통 의료 시스템, 미국 계통 의료 시스템이 있는데, 독일 계통 의료 시스템은 의사하고 간호사하고의 관계가 조금 좋지 않다고 그래. 이 상하 관계가 명백하고, 미국 계통은 좀 대등하고, 그지? 그러니까 더 싫어하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면 좋아하는 거야, 그지? 씩히 부리기 편하니까. 어쨌든 이제 5억 불 받고 있잖아. 9개월 터는데 좀 공개적으로 안 하는 거지. 이제 우리나라에 그때 중앙정보부장이 누군가 하면 이분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그지? JP. 그다음에 일본의 외상이 오하라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요 두 사람 간에 이제 밀약을 맺는 거야. 이렇게 하기로, 그지? 근데 이제 국교를 맺은 게 이제 국교를 딱 맺게 되니까 누가 일어섭니까? 우리가 일어서야지, 그지? 대학생들이, 그지? 그래서 이제 그게 무슨 사태라는 거야? 여기 나타나는 6.3 사태라는 거야, 그지? 6월 3일 날 했나 보지, 그지? 그래서 대학생들이 이제 데모를 시작하는 거지, 그지? 그렇게 데모를 하니까 국가에서는 겁나는 거지, 그지? 겁나니까 뭘 발동합니까? 비상계엄이라는 걸 발동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비상계엄 발동하니까 이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겠지, 그지? 거기에 대해서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단 말이야?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부는 손 놓고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단 말이야. 그게 바로 통치행위의 개념이야. 이해됐습니까? 이제 대답 좀 해줘 나한테. 그래. 자,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초의 통치행위에 대한 판결이야, 그지? 자, 그 다음에 통치행위에 대한 판결은 있잖아. 그것보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통치행위에 대한 판결이 더 중요하거든. 그거를 조금 이야기할게. 행정법 공부는 처음에는 미주알 고주알 많이 해. 한 페이지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뒤에는 조금 덜 하게 되고 그래. 왜냐하면 새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어렵지, 그치? 그치? 어렵지? 그래요. 뭐야? 끝날 때 됐나 벌써? 그래요. 여러분 나중에 배우겠지만 있잖아. 한 이제 2주 정도 더 지나면 배우겠지만 긴급명령이라는 걸 이제 배우게 돼요. 긴급명령이라는 거 요거는 뭔가 하면 있잖아. 대통령이 하는 건데 대통령이 내리는 그런 명령이야. 그래서 대통령령인데 뭐하고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가 하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지녀요. 이런 거는 뭐 어떨 때 하겠어요? 비상시에 하겠지, 그지? 비상시한다는 말은 법률을 제정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 급하게 만드는 법이 바로 긴급명령인 거죠. 법률을 한 번 만드는데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겠노?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래 오래 걸리나? 그동안 다 죽겠다. 5년 너무 많이 썼어. 조금만 써봐. 2년 좀 길어. 빨리 만들어지는 법, 물론 한 6개월 만에 만들어지는 법도 있어요. 근데 우리 정치인들이 바쁘기 때문에, 그지? 다른 일로 빨리 못 만드는 측면이 있지. 한 대개 1년은 걸려. 준비하고 이런 과정 1년 이상 걸립니다. 근데 어떤 사안 같은 경우는 1년의 기간 동안 1년이 걸린다는 말은 이런 법을 만듭니다라고 예고를 하고 공청회를 하고 초안을 만들어서 수정을 하고 뭐 이런 기간이 1년이 걸린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1년 전에 이미 국민들 알고 있는 거지. 이런 법이 만들어지는구나, 그지? 근데 어떤 경우에는 국민이 미리 알고 있으면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지, 그지? 국민들한테 어느 날 갑자기 그 법을 시행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미리 알고 있어서 막 다 숨겨놨어. 이러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런 경우에도 이게 활용이 된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요거 있잖아. 최근에 KBS에서 하더라. 내가 지금 하려고 했던 이야기. 뭐 하려고 하는가 하면
금융실명제라는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그죠? 금융실명제. 금융실명제는 뭡니까? 나의 금융재산을 차명이나 허명이나 가명이나 이런 거 할 수 없고 진짜 이름대로 해란 말이야. 그지? 네 거면 네 이름대로 그러니까 금융재산을 이렇게 신고하고 보유하고 있으라 이런 뜻이지. 그지? 그래요. 이 금융실명제라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뭡니까? 이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거든. 재산이라는 거는 나한테 중대한 권리지. 권리에 영향을 주는 것은 반드시 뭐로 만들으라고? 법률로 이런 거 아직 안 했나? 안 했지만 알고 있어. 내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은 반드시 법률로 만들도록 하고 있어요. 자, 뭡니까? 자. 이렇게 써줄게. 나중에 모를지 모르니까. 중대한 권리 침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법률로 제정해야지 맞다라는 거지. 그지? 예. 그래요. 근데 금융실명제라는 건 말 그대로 자기의 금융재산을 자기 이름으로 해라는 건데 만약에 1년 전에 야 앞으로 1년 뒤에 금융실명제 해 그러면 그지? 내 재산을 우리 조카 그지? 매제 이런 막 옮겨 놓잖아. 그죠? 지금의 누가 하는 것처럼 그래 놓는단 말이야. 그지? 바람직하지 않잖아. 그래서 뭡니까? 어느 날 갑자기 팡 터트려야지 효과가 있는 거지. 그지? 그렇게 팡 터트린 게 뭔가 하면은 긴급 명령인데 요거는 재정 경제에 관한 명령이라서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이라고 해. 그래서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을 발동했어요. 누가 했게 이거? 누가 했는지 알아요? 이분이 하셨어요. 그죠? YS 대통령이 하셨어요. 그죠? 물론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은 누구 때 처음 하려고 그랬는가 하면은 전두환 대통령이 하시려고 그랬다 그래. 참 머리 좋은 분이야. 불만이 많잖아. 그죠? 이런 거 탁 터뜨리면 꼼짝 못 하거든. 그러니까 하려고 그랬다가 이제 저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지연하고 5년 뒤에 하자 그랬다나 그래가지고 이제 92년도 어쨌든 하게 되는데 92년도 맞나? 어쨌든 YS 대통령 때 합니다. 그지? 그래. 그런데 이제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이 발동이 돼서 어떻게 됐는가 하면 기업에 대해서 채권이 있는 사람은 당분간 채권을 행사하지 마라. 그런 조치를 취했다 그래. 기업에 돈 받을 게 있는 사람은 돈 받지 말라는 거지. 당분간은 요거 좀 정리될 때까지. 그러니까 기업에 채권이 많이 있던 A씨가 이 금융실명제를 위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위헌이다라는 위헌 심판을 제기하게 되는 겁니다. 위헌 심판. 그래요. 위헌 심판을 제기하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내려야 되겠지, 그지? 예. 어떤 판단을 내렸는가 하면 이 판단이 중요한 거야. 예. 대통령이 한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은 통치행위다 이렇게 판단했지. 통치행위다. 예? 통치행위면 뭘 할 수 없어요? 사법심사를 할 수 없지. 그지? 사법심사를 할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행위가 잘됐다 잘못됐다 위법하다 적법하다를 판단하지 않는 거야. 적법하다고 판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통치행위라는 것은 이것은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를 받지 않는다는 말은 적법한지 위법한지 나는 모르겠고 나는 판단 안 하겠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헌법재판소에서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통치행위다. 그러나 그 뒤에가 중요해. 그러나 통치행위나 이 행위가 있잖아. 이 행위가 국가의 권리를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하겠어. 헌법심판의 대상은 된다. 그 말은 어떤 뉘앙스가 담겨 있어요? 이 행위가 국민의 권리를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는 사법, 그러니까 법원이 그거를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헌법적인 심판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제 통치행위에 대한 이론에 동요가 생긴 거야. 첫째는 뭔가 하면 옛날에는 잘 듣는 게 중요해. 통치행위라 그러면 모든 종류의 법적인 심판을 안 받는 줄 알았거든. 그런데 여기서는 뭡니까? 헌법 심판은 받는다 그랬거든. 어떤 경우에 단선에 있지? 국민의 권리를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지? 국민의 권리를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 심판을 받는단 말이지. 예. 어떤 심판을 안 받아도, 법원에 의한 심판을 안 받아도, 그지? 헌법재판소에 의한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지, 그지? 그래서 이래 생각했단 말이야. 학자들이 두 가지. 이거 말은 이렇게 내렸지만 통치행위이나 국민의 권리를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 심판은 받는다는 말이 통치행위 아니구나, 사실은. 그지? 이게 통치행위 아니라고 판단했구나, 이렇게 설명하는 견해도 있고요. 통치행위도 두 종류가 있나 보다. 뭡니까? 모든 사법심사로부터 배제되는 통치행위도 있고, 어떤 통치행위는 헌법 심판은 받고 다른 심판은 안 받는 통치행위도 있나 보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됐다는 거지, 그지? 예. 근데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전자처럼 해석하는 것 같아. 이거 통치행위로 안 봤다,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가 더 많은 것 같고요. 예. 아까 두 번째, 통치행위도 두 종류가 있다. 절대적인 통치행위, 모든 사법심사로부터 배제되는 통치행위, 그 다음에 상대적 통치행위, 헌법 심판은 받고 다른 법원에 의한 심판은 안 받는 통치행위, 이렇게 구분된다. 상대적 통치행위, 절대적 통치행위, 이렇게 구분하시는 견해도 있다는 거지, 그지? 근데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 어떤 입장을 이해하기보다는 요 사실 그대로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대통령의 긴급 재정 경제 명령에 대해서, 그지? 이 행위는 통치행위나 그것이 국민의 권리를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결정했다, 요거를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지, 내 말은. 그래요. 설명 다 하고 책을 한 번 더 읽어줄게. 두 번 하면 더 효과적이겠지. 그래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우리나라의 통치행위는 이래, 그지? 자, 그 다음에 각국의 통치행위 이렇게 보면 맨 처음에 프랑스 나와 있지, 그지? 프랑스, 거기서부터 보자. 그러면 프랑스 통치행위의 개념이 가장 먼저 발달한 나라가 프랑스라고 그래. 프랑스의 통치행위는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판례하고 주로 관련이 있어요. 예, 그 통치행위의 판례를 형성한 데가 뭡니까? 프랑스의 최고 행정법원이야, 그지? 그래서 그걸 콩세유 됐다, 이렇게 읽는다 그래. 불어 잘하는 사람이 정확한 발음을 해줘. 그래서 여기는 있잖아, 정치적 한목적성의 이유에서 통치행위를 재판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래서 프랑스 통치행위에서 중요한 개념은 정치적 한목적성이야. 객관식을 준비한 학생들은 이 단어가 익숙해야 돼. 프랑스 그러면 정치적 한목적성. 독일에서는 있잖아, 독일에서는 2차 대전 이전에는 열기주의를 택했으니까 통치행위 이론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 그지?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개괄주의를 택함으로써 통치행위 개념이 등장한다, 그지? 그 다음에 영미는 있잖아, 대권주의가 존재하는 데야, 그지? 대권주의 영어로는 뭐라고 써요? 로얄로드라고 써. 로얄로드는 뭐야? 왕도지, 왕도, 그지? 왕의 길에 누가 침범하리, 뭐 이런 거야, 그지? 왕의 길에는 아무도 손 못 댄단 말이야. 그게 대권 사상이야. 그게 표현된 영어 표현이 뭡니까? 없네. 어딘가 있는데. 그 뒤에 있나? 18페이지 보시면 대권 행위설 하는 거 있잖아, 그죠? 맨 밑에 대권 행위설 이런 거 있잖아. 일찍부터 둘째 줄, 왕은 소추할 수 없다. The king is immune from sue 이러잖아, 그지? 소송으로부터 면제된단 말이야, 그지? 요거하고 비슷한 말이 뭡니까? The king makes no wrong. 법은 the king, 왕은 악을 행하지 않는다. 이거하고 비슷한 거야. makes no wrong. 그지? 악이야, 그지? makes no wrong. 악을 행하지 않는다. 소송으로부터 자유롭다. 같은 뜻이야. 그래. 그런 사상 때문에 이 통치행위 이론이 존재했단 말이지, 그지? 오케이. 자, 그 앞장 봅니다. 14페이지부터 한번 보자. 통치행위란 뭐냐? 내가 조금 읽어줄게.
대통령의 비상조치, 조약 체결, 계엄 선포 등과 같이 고도의 정치적인 문제로 법적 구속을 받지 아니하는 행위. 그치? 다른 말로는 제4종의 국가작용. 협의의 행정 개념에서 제외된다. 이렇죠. 그지? 협의의 행정 개념이 뭐야, 그러면? 협의의 행정 개념이 뭐야? 누구한테 물어볼까? 이한결. 네, 협의의 행정 개념이 뭘까? 진정한 의미의 행정 개념하고 같은데. 국가작용 중에서 다른 권력으로부터 통제받는 행정이 협의 행정입니다. 예. 권력 분립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는 행정이 협의 행정이야. 그치? 그래서 협의 행정에서 제외되겠지. 얘는 법적인 심판 안 받으니까. 그치? 존재 이유는 뭐야? 권력 분립의 실천에 있다. 그치? 나머지 여러분 읽어봐. 예? 제도적인 전제 아까 설명했어. 그지? 법치주의 기반 하에 있다. 이런 거 설명했지. 넘어가. 자, 학설 보자. 18페이지 있네. 통치행위 이론을 부정하는 견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자, 두 번째는 뭡니까? 긍정하는 견해에는 재량행위설, 정치적인 행위는 정치적인 재량에 의해서 한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권력 분립설, 사법심사권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지? 이렇게 설명하는 견해예요. 권력 분립설에는 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내재적 한계설 하는 거 있거든. 사법권의 내재적 한계설 같은 말이야. 예. 대권행위설, 사법부 자제설 이런 거 있어. 그지? 그래요. 학설의 중요성. 학설이 중요하겠나 안 하겠나? 학설이 중요하겠나 안 하겠나? 안 중요해요. 그죠? 그래. 외우지 마. 그냥 읽어보고, 아, 이런 뜻이구나. 그지? 공부 못하는 애들이 외우지 보면. 인정 범위. 명문으로 사법심사를 배제하는 경우, 봐봐.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국회의원의 징계, 제명 처분은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지? 예. 그건 뭡니까? 헌법에 의해서 통치행위를 명문으로 인정하는 경우야. 그지? 예. 요즘에 많이 하려고 그러는 거네. 그지? 학설로 인정되는 경우. 예? 긴급명령 계엄, 비상조치, 영전수여, 조약 체결, 사명권 행사 이런 거네. 그지? 법률 거부. 예. 관련 문제는 있잖아. 여러분 그냥 대강만 설명해 줄게. 잘 몰라도 되고요. 조금 어려워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관련 문제는 이런 거 듣기만 해. 그냥 시험에도 안 낼게. 첫째 보면은 국가배상이라고 나와 있지. 그지? 국가배상은 뭔가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행정이 국민들한테 뭔가 잘못해서 피해를 입혔을 때 그것을 금전의 방법으로 배상해 주는 게 국가배상입니다. 다른 말로는 행정상 손해배상이라고 그래. 근데 잘 들어. 쓰지 말고 잘 써. 뭐노? 나중에 기억 못하는데 뭐 썼는지 모르는데. 그지? 요거는 또 그냥 듣기만 하는 게 더 좋다 그랬잖아. 그지? 깊이 있게 안 할 거라는 뜻이죠. 그래, 국가가 그지? 이런 통치 행위로 인정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했어. 그런데 그 행위로 인해서 국민이 피해를 입었어. 그지? 그러면 국가배상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말이지. 그지? 국가배상의 요건은 뭔가 하면 국가의 작용이 위법할 것이 요건이란 말이야.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국가가 적법한 행위로 국민한테 피해를 입혔을 때 금전으로 보상해 주는 거, 그거는 손실보상이라 그래. 적법한 방법으로 침해하는 경우에 보상하면 손실보상, 위법하게 침해하면 손해배상 이렇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은 이거 뭐야 지금 하는 통치행위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지?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자가 국가배상 청구할 수 있느냐 말이야. 그지? 통치행위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는데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아니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이야. 그지? 요거는 뭡니까? 생각을 해볼 문제야. 그래서 내가 쓰지 말라는 거지. 그지? 생각을 해볼 만한 문제라는 거지. 그지?
그래요. 어찌 생각하는 창이야? 창이는 너밖에 없어 여기서. 김창희. 카메라가 오랫동안 널 기다려주진 않아.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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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아 답을 너무 자세히 알고 있어서 재미가 없네. 잘 모르는 학생 해야지 서로 탐구할 수 있는데 우리 여학생. 너야 여학생. 그래. 응. 얘 뒤에 너. 본인 생각을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노려보지 말고 생각을 이야기하세요. 어떻게 생각해? 국가 배상을 할 수 있다 없다? 통치행위 개념은 뭐야? 이 행위는 정치적인 행위라서 사법심사하지 않는다 그지? 위법한지 적법한지 판단을 아예 안 하는 거야. 그걸 물어보는 거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보는 게 사실은. 국가 배상이라는 것은 위법해야지 뒷이야기가 이루어지지. 손실보상은 적법해야지 뒷이야기가 이루어지지. 그런데 통치행위라는 것은 위법한지 적법한지 몰라. 그런 개념이야. 그지? 그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냔 말이지. 내가 우리 애들 막내 7살 키우는 데 있잖아. 육아 서적을 봅니다. 어릴 때부터 보는데. 대답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게 있더라고. 제가 분명히 대답할 수 있을 거란 말이지. 대답할 때까지 기다려라. 근데 대개의 경우에는 내가 그걸 못 참아. 빨리 가르쳐 주는 거지. 야 이거 뭐야 이렇게 그지.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자른다 이러대. 그지.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줄게. 어떻습니까? 아, 이 편집되겠다 이거. 농담이야. 자, 이제 설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그지? 아까 우리 창희가 말한 것처럼 국가배상에서의 위법이라는 말하고 통치행위에서의 위법이라는 말이 아무 관계 없는 말이다, 그지? 통치행위는 아직 위법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거지, 그지? 그런데 국가배상이라는 건 위법을 전제로 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통치행위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도 위법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해서 국가배상할 수 있다. 또 적법에 대한 판단 다시 해서 국가배상할 수 있다. 이런 견해가 있고요. 어떤 견해는 통치행위는 위법이나 적법이나 판단하지 않는 것은 이것을 이 존재 이 자체로서 존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적법하다고 본다는 뜻이지, 그지? 그래서 국가배상을 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어요. 국가배상을 할 수 없으면 그러면 손실배상을 할 수 있느냐, 손실보상할 수 있느냐? 국민의 입장에서는 뭔가 하나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국가배상이 안 되면 손실보상은 된다는 견해. 그래서 그런 이유로 그런 견해도 있고요. 둘 다 안 된다는 견해는 못 본 것 같아. 둘 다 안 되면 안 되겠지. 그런 이야기 담고 있어. 오케이. 행정법 어렵습니까? 어렵죠? 예, 어렵대, 그지? 애가 어렵대. 그럼 어려운 거지, 뭐, 그지? 자, 두 번째 할 거는 뭔가 하면, 행정법의 성립을 할게. 자, 여기서는 우리 요거 이야기할게. 법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게. 법계. 법계. 법계에는 무슨 법계가 있게. 이런 거는 배웠어요, 그죠? 옛날에 사회 시간에 고등학교 때 안 배웠나? 하나만 가르쳐 주면 다른 건 이야기하겠지. 대륙법계 이런 거 배웠어요? 안 배웠지만 들어봤어요? 아, 질문할까 봐 안 들어봤다 그러는 이런 모습. 그래요. 대륙법계하고 있잖아. 영미법계가 있어, 그지? 사실은 이게 엄청나게 웃기는 이야기지, 사실은. 예. 우리나라는 법이 언제부터 존재했게? 고조선 때부터 존재했잖아, 그죠? 그럼 한국 법계 이런 건 없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옛날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있잖아. 사회주의 법계, 그다음에 이슬람 법계 이렇게 네 가지를 주로 설명하다가 얘네는 좀 미미하거든, 세력이.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예. 이거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역사는 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서양, 대서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지? 웃긴 놈들이야. 저들밖에 없다고 보는 거지, 그지? 예. 저들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것도 얼마나 웃기는 개념인가 하면 세계는 두 개밖에 없는 거야. 유럽 대륙하고 대륙 아닌 유럽하고 두 개가 있다고 보는 거지. 영국, 미국하고 있잖아. 대륙인 유럽하고 두 개밖에 없다고 보는 거야. 그런 컨셉이 있는 거지. 그래서 웃기지만 이 사람들이 이론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는 써먹는 거야, 그지? 예. 대륙법계는 있잖아. 어디서 주로 오는 거야? 대륙법계 원리는 어디예요? 역사책에도 나오는데 이 나라는 있잖아. 세계를 3번 정복합니다. 무력으로도 한 번 정복하고요. 그리스도교로도 한 번 정복하고요. 이걸로 한 번 정복해. 법으로 정복해요. 그죠? 요 세 번 세계를 정복한 나라는 누구야? 어느 나라야? 상식이 별로 없구만, 이 학생들이. 문서가 어디야? 응? 무력으로도 정복하고 있잖아. 응? 종교, 응? 기독교로도 정복하고 있잖아. 법으로도 정복해. 세계에서 이런 거 안 배웁니까? 대화를 싫어하는구나, 나랑. 로마지, 로마야. 로마. 그래요. 로마는 있잖아. 로마법에서 왔어요. 로마에서 제일 발달한 게 법이야. 그래서 로마법 대전이 최초의 법전 아이가, 그죠?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이런 거 배웠잖아, 그지? 안 배웠어, 그지? 그래요. 자연계야, 얘는. 나는 인문계. 사실은 내가 자연계인데, 난 자연계에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어쨌든지 로마가 이제 로마법이 대륙법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지? 로마는 어떤 나라야? 무슨 국가? 두자. 도시국가. 그래, 안 해니. 도시국가야. 도시국가인데 어떤 산업이 융숭해요? 어떤 산업이 중심이야? 도시국가. 항구가 있고 장사하지, 그지? 상업을 합니다. 상업을 하는 사람들은 뭘 중요시하게? 문서를 중요시합니다. 문서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뭐야?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장사했는데 인마 딴 이야기 한단 말이야, 나중에. 그러지 않기 위해서 글자로 딱 남기기를 좋아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뭐가 발달하는가 하면 성문법이 발달합니다. 성문법. 영미법계는 있잖아. 영국하고 미국 아이가, 그죠? 미국은 나중에 등장했죠. 어쨌든 얘는 뭐야? 이 불문법계 국가야. 영미법계는 있잖아. 또 사법 중심입니다. 얘는 공사법을 중요시해요. 이것도 한번 해보자. 공법하고 사법 중에 있잖아. 성문법이 더 강조되는 분야는 어딜까? 공법하고 사법 중에 성문법이 더 강조되는 분야. 힌트를 조금 주면 있잖아. 공법은 주로 어떤 건가 하면 세금 내라, 군대 가라, 너 영업해라, 하지 마라, 이런 거야. 세금 내라. 내가 언제 세금을 내야 될지, 얼마의 수입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될지 아는 게 중요하겠지, 그지? 군대 가라. 내가 어떤 상황이 되면, 신체 조건이 어떨 때, 몇 살이 되었을 때 군대 가는지를 미리 알면 좋겠지, 그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성문법은 공법에서 중요하게, 사법에서 중요하게, 공법에서 중요합니다, 그지? 그래서 요거하고 좀 관련이 있어. 얘는 불문법이라 사법밖에 없어, 이런 뜻이야, 그지? 그래서 대륙법계가 성문법계 국가였던 것은 공법이 발달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법은 여기서 발달해. 대륙법계에서 주로. 그래서 행정법이 주로 발달한 나라가 프랑스, 독일. 프랑스는 있잖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행정법의
어머니 나라라고 부릅니다. 행정법의 모국이라고 불러. 모국. 행정법이 이어서 나온 모양이지, 그지? 근데 이론적으로 더 많이 발달한 데는 또 독일이야, 그지? 그래서 여기서 나와서 여기서 이제 좀 완성이 되는 이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뭐 둘 다 어쨌든 행정법이 많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예. 상대적으로 영미법계에서는 행정법이 덜 발달합니다, 그지? 어떤 이유 때문에? 불문법 중심이라는 이런 측면 때문에 그런 거야. 행정법은 성문법화되어 있는 게 중요할 텐데, 그지? 그래요. 자, 요 이제 두 가지 했고, 그지? 법계 중에서 행정법은 주로 대륙법계에서 발달했구나 이런 거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있잖아, 대륙법계부터 합니다, 그지? 그래서 대륙법계. 대륙법제 행정법이 발달하게 된 전제, 발전의 전제 두 가지가 있어요. 1번, 2번. 첫째는 뭔가 하면 있잖아. 뭐겠어요? 법치주의지 뭐. 법치주의. 법치주의는 말 그대로 뭡니까? 행정이 법에 따라서 할 것. 다른 말로는 뭐라 그래? 법치 행정. 그지? 예. 법치 행정론이지. 예. 이것이 행정법이 발달하게 된 그런 전제가 되고요. 또 하나는 있잖아. 행정재판제도야. 행정재판제도. 법치주의하고 행정재판제도는 행정법이 성립하게 된 토양이 돼. 행정제도라고 그러기도 해. 행정재판제도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건 뭔가 하면 대륙법계에는 있잖아. 행정재판제도가 있어요. 행정재판제도는 행정재판은 별도의 사법 시스템을 두고 있는 거야. 여기는 행정재판제도가 없어. 여기는 영미법계. 미국에서는 행정사건을 어디서 담당해? 미국에서는 행정사건 어디서 담당할까? 민사법원에서 담당합니다. 민사법원에서. 예. 여기는 대륙법계에서는 행정재판을 어디서 담당해? 행정법원에서 담당해. 예. 그러니까 뭡니까? 행정사건을 담당하는 별도의 시스템, 별도의 법원을 두고 있다는 거지, 그지? 예. 얘는 민사법원에서 담당해. 이걸 행정재판제도주의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나중에 여러분 배우는 데 있잖아. 요런 사법 시스템을 사법국가주의, 행정국가주의 이렇게 부르기도 해. 행정국가주의, 사법국가주의, 행정제도, 행정재판제도. 예. 우리나라의 행정법은 있게 없게? 우리나라의 행정법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행정재판제도를 취하고 있어요, 안 취하고 있어요? 예. 행정법원은 두고 있지만 행정재판제도는 안 취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안 그래도 어려운데 또 어렵게 가르치죠, 그지? 예. 우리나라는 행정법원이라는 건 있어. 그런데 우리나라 행정법원은 일반 법원입니다. 일반 지방법원이야. 여기서 행정재판제도, 행정법원은 특별법원을 말하거든. 그래서 우리나라는 행정법원은 있지만 행정국가주의를 취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중에 배우겠지. 또 한 번 더 나오니까. 자, 각 나라의 특색을 조금 할게. 첫째, 프랑스 행정법의 특색. 프랑스 행정법은 있잖아. 아까 배운 통치행위처럼 판례법을 중심으로 발달합니다. 판례법. 판례법을 중심으로 발달. 독일 행정법은 중심이 뭔가 하면 독일 행정법은 재정법을 중심으로 발달합니다. 재정법. 어떤 게 좋아? 어떤 게 좋아? 어떤 게 좋아? 네 생각에? 판례법을 중심으로 법이 발달한 게 적합합니까? 아니면 재정법을 중심으로 법이 발달하는 게 좋을까? 너 같으면 뭘 택할래? 아, 그래? 그래요. 이거는 뭘 볼 수 있는가 하면 본인의 성향을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문섭이. 근데 뭐 할래?
얘가 재정법 했으니까 판례법으로. 오케이. 그래요. 우리 민주주의 배웁니까? 민주주의 중에 상향식 민주주의 가는 거 있지. 들어봤어요, 이런 거? 예. 하향식 민주주의 가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하향식 민주주의는 뭐하고 가까울까? 같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런 흐름, 뉘앙스 말하는 거야. 그지? 하향식 민주주의하고 가까운 게 뭐야? 예, 그런 거야. 이건 뭡니까? 경험을 통해서 축적이 돼서 법리가 형성이 된다. 얘는 뭡니까? 국가에서 지도하는 거지. 그지? 이 나라는 참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 예. 산업혁명도 이 나라는 있잖아. 국가 주도형 산업혁명을 하잖아. 영국은 자발형이고 뭐 그런 거 있잖아. 그지? 국사 시간에 배우자. 자, 두 번째 특징이 여기서 있잖아. 할게. 블랑코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어. 중요한 이론이지. 블랑코 사건, 중요한 사건이야. 우리 행정법 체계에 나오는 몇 안 되는 외국 케이스. 블랑코 사건. 그 다음에 여기서 기억해야 될 점 있잖아. 공영무이론. 요 세 가지만 기억하면 프랑스 행정법의 발전 끝. 그지? 그 다음에 세 가지만 하라 그랬는데 하나 더 할까? 오케이, 그냥. 자, 독일에서는 있잖아. 공권력 중심. 여기 하나 더 할게. 미안한데. 관리작용 중심. 프랑스야, 그지? 여기까지는. 이렇게. 그다음 독일 행정법에서 기억할 점 국고이론이라는 거 있어. 국고학설이라 그러기도 하고 국고이론이라 그러기도 하고. 오케이. 자, 판례법 재정법은 설명 안 됐다. 그죠? 블랑코 사건 한다. 그지? 블랑코라는 거는 누구겠어요? 사람 이름이지. 그지? 블랑코라는 소년이 있었다고 그래. 그지? 소년이야. 소년인데 있잖아. 차에 치여요. 화차에 치여. 화물차에. 화물차에 치이는데 뭐를 싣고 가는 화물차에 치이는가 하면 담배를 싣고 가는 화물차에 치여요. 담배를 싣고 가는 화물차에 치있으니까 다쳤겠지. 그지? 다쳤겠지. 그래서 다쳤으면 뭘 합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그지? 손해배상은 어느 법원에서 해? 민사법원에서 해? 형사법원에서 해? 행정법원에서 해? 민사법원에서 합니다. 그지? 민사법원에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자, 담배라는 물건이 있잖아요. 요 당시 프랑스의 전매 물건이었나 봐. 전매 물건. 전매가 뭔지 알죠? 국가에서 오로지 전자야. 국가에서 오로지 국가에서만 팔 수 있는 물건이 전매 물건이야.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게 위험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생활에 필요 불가결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무기를 만들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있잖아. 옛날에는 우리 역사를 쭉 보면 주로 어떤 거를 전매를 했는가 하면 무기 만드는 거 있잖아. 철 전매했어요. 그 다음에 소금 이런 거 전매했어요. 인간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거지. 그죠? 우리 그 드라마 보면 주몽이 소금산을 찾으러 다니잖아. 그지? 소금이 중요하니까 그런 거야. 어쨌든지 담배를 싣고 가는 차는 전매 물건을 팔고 가는 차야. 요거는 전매는 누굽니까? 행정이 하는 역할이란 말이야. 그죠? 국가가 하는 역할이니까. 그래서 치어서 이제 민사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민사법원에서 뭘 했단 말이야? 야, 담배차에 친 거는 내가 알겠는데 이거는 행정이 한 역무 아니냐? 그지? 행정이 한 역무. 행정이 공적인 역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공적 역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일이라면 그지? 그것은 행정법원의 관할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지. 행정법원의 관할이다. 그래서 뭡니까? 블랑코 사건은 공영무이론을 발생시키는 거지. 그지? 이게 같은 말이었어요. 같이 등장하는 거지. 이렇게. 공영무이론은 뭡니까? 공적인 역무, 공영무를 수행하는
공용무를 수행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행정법의 적용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지, 그지? 그러면 블랑코 사건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어땠느냐 말이야, 그죠? 블랑코 사건 판결이 나기 전에는 어땠단 말이야? 행정이 하는 일이라도 이것이 손해배상의 문제라면 어디로 갔단 말이야? 민사법원에 당연히 갔단 말이야. 당연하게 생각하다가 그런 말이야. 당연하게 생각하다가 이 사건 판결에서 행정이 하는 일이라면 공용무를 수행하기 위한 일이라면 이런 사건이 발생해도 행정법원으로 보내란 말이지, 그지? 이게 뭡니까? 기존의 판결의 태도를 바꿨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건은 민사사건이었는데 민사사건, 그러니까 사법의 영역이 어디로 편입되게 됐어요? 공용무라는 이유로 공법으로 편입됐단 말이야, 그지? 그래요. 그 다음에 자 이거 한번 보자. 복습 한번 해보자. 자, 권력작용이 있었지, 그지? 그 다음에 비권력작용이 있었잖아, 그지? 그 다음에 뭐 있었어? 국고작용이 있었지, 그지? 비권력작용은 원래는 무슨 법의 작용이라 그랬어? 사법의 영역이라 그랬잖아, 그지? 사법의 영역이 뭘로 왔어요? 행정법의 영역으로 전래되었잖아, 그지? 사법의 영역이 행정법의 영역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이론을 형성한 게 뭡니까? 이 공용무 이론이야. 공용무 이론은 뭡니까? 사법의 영역이었던 것을 행정법의 영역으로 옮겨준 그런 이론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와 관련이 있어. 요 관리작용이라는 게 있잖아. 관리작용이라는 게 비권력작용이. 권력, 비권력은 독일식 표현. 권력, 관리는 어디 표현? 네, 프랑스식 표현. 관리라는 게 프랑스식 표현이라 그래. 독일식 표현은 비권력. 그래서 이 프랑스 행정법은 이 영역이 좀 넓다고 그럽니다. 이 영역이. 여러분 나중에 배우겠지만 있잖아. 행정계약이 프랑스에서 나와요. 행정이 계약도 하거든. 이 행정계약은 프랑스법에서 나오는 거야. 독일에서는 계약의 형식으로 행정이 역무를 수행하는 거 대단히 꺼렸다고 그래요. 아, 이거 우리하고 안 맞는단 말이지. 행정이라 그러면 주로 뭡니까? 명령하고 강제하고 이런 거, 그런 처분, 권력적인 행위가 어울리지. 행정이 계약하는 건 좀 안 어울려. 이렇게 봤다는 게 이제 독일,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에서는 별로 안 친하다고 보고, 프랑스는 계약의 형식을 쉽게 받아들였다고 그래. 그래서 관리작용 중심. 여기 질문 하나 할까? 프랑스 행정법하고 독일 행정법하고 어디가 더 넓다? 행정법의 영역이 어디가 더 넓다? 어디가 더 넓을 것 같아요? 프랑스가 더 넓어, 그지? 관리작용을 넓게 인정한. 얘는 넓을 수는 없거든요. 이렇게 그런 측면이 있어. 설명 안 한 거 국고학설만 설명하면 돼, 그지? 국고학설은 이거 설명 들으면 있잖아. 아, 이게 무슨 행정법이 성립하고 관련이 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모릅니다. 자, 행정법이라는 건 뭡니까? 국가의 작용, 특히 국가의 행정작용이 법의 심판을 받는 게 행정법이잖아, 그지? 그래요. 그렇다면 국가는 애초에 처음에는 법의 통제를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다, 그지? 애초에 국가는 있잖아. 모든 법으로부터 좀 자유로웠을 거야. 여기서 국가의 작용이라는 것은 고대 국가에서 국가의 작용은 곧 누구의 행위를 말합니까? 왕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지? 이 왕의 행위는 법적인 통제를 전혀 받지 않았지. 왜냐하면은 있잖아. 왕한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지? 그러다가 있잖아. 이 국가 작용에 법의 통제가 시작이 됩니다. 법의 통제는 공법부터 사법부터 뭐부터 시작이 됐겠어요? 공법이라는 말은 국가가 하는 공적인 작용에 대해서 법의 통제를 가하는 거야. 사법이라는 것은 국가가 하는 사법적인 작용. 국가도 매매를 할 수도 있고요, 임대도 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어떤 게 더 먼저 작용이 됐을까 하는 거지. 네가 왕의 입장이 돼봐.
그러면 이해가 돼. 네가 하는 국정 행위에 대해서 법의 통제를 받기가 네 마음이 편하겠니? 아니면 네가 왕인데 국가인데 말이야. 일반 개인한테 뭐 좀 빌려주시오. 이거 나한테 팔아라 라고 말할 때 그런 계약의 룰을 적용받는 게 쉬울까? 사법이라는 거는 국가하고 개인하고의 계약을 하고 그 계약에 복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 그래요. 어떤 게 더 빨리 시작이 됐을까요? 사법이 더 빨리 시작이 됐어. 그지? 그래요. 맞아요. 그 다음에 공법의 통제가 있었겠지. 국가 작용에 대해서 사법적인 통제를 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국고학설이. 국가 작용에 대해서, 국가의 사법적인 작용에 대해서 법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국고학설, 국고이론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행정법하고 관련이 있어? 넓게 관련이 있다. 넓게. 국가가 법의 통제를 받기 시작했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됩니다. 그지? 그 다음에는 공법의 적용도 받게 되겠지. 이런 순서대로. 그지? 그래서 국고학설이라는 것은 정리하면 국가가 사법인 활동에 대해서 법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이론인 거지. 그것은 행정법이, 독일에서 행정법이 발달하게 된 시발점이야. 그지? 출발점이야. 그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시간이 애매하네. 애매해서 하나만 더 하고 마치자. 자, 그 밑에 책에 보시면 있잖아요. 책에 보시면 그림 한번 보자. 25페이지 볼까요? 25페이지. 독일에서는 뭐라고? 권력작용, 공권력작용, 그 다음에 단순 공행정작용 이래 돼 있지. 그지? 단순 공행정작용이 뭐야? 비권력작용인 거야. 그지? 그 다음에 프랑스는 그것을 뭐라고 말한다? 관리작용이라고 말한다. 용어에 어떤 용어 쓰는데 차이가 있는 거지. 똑같이는 안 써. 그지? 오케이. 그 다음에 26페이지 보시면 이제 영미법계 행정법의 성립, 그지? 예. 영국의 행정법은 뭐하고 뭐로 이루어진다 그랬어? 커먼로하고 보통법하고 형평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지? 그런 거 안 배웠지? 예. 영국법의 중심이 커먼로야. 그거는 배웠잖아. 그지? 알잖아. 안 배워도. 그지? 네. 네, 맞아요. 그죠? 그래 대답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형평법이라고 그래. 에쿼티라고 부르는 이쿼티야, 에쿼티야 뭐 그렇겠지. 형평법. 얘는 보통법, 얘는 형평법, 그지? 비중으로 보면 뭡니까? 한 9대1? 이게 대부분 이거예요, 그지? 난 뭐 둘 간의 관계 난 사실은 잘 몰라. 이거 전문으로 연구한 학자도 아니고. 행정법에서 필요한 정도로만. 여기서 이제 보통법에서 요 법은 주로 어떤 법을 말할까? 이건 주로 판례법을 말해. 그런데 네. 보통법, 이 보통이라는 용어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보통, 커먼, 요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있잖아. 법 앞에 모든 개체는 동등하다. 요런 관념을 갖고 있다 그래. 법 앞에 모든 개체는 동등하다. 법 앞에 뭐 철수, 영희, 국가, 서울 동등하다 그런 것이 그지. 법 앞에 모든 개체는 동등하다. 그래서 이런 용어를 쓰지 않았을까? 나의 추측에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행정법이 안 발달했다 그랬잖아, 그지? 자, 행정법이 발달하지 않은 이유 하나고요. 그 다음에 미국 행정법. 이 나올랑 말랑해 계속. 예.
미국 행정법의 중요한 특성이 뭔가 하면 위원회 제도, 위원회 제도. 위원회 제도인데 조금 정확하게 쓰면 행정위원회 제도예요. 행정위원회. 예. 이 행정위원회는 뭔가 하면 행정청인위원회야. 행정청인위원회. 행정청. 행정청으로서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지? 예. 나중에 여러분 배우겠지만 있잖아요. 행정청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독임제 행정청이 있고요. 독임제 행정청에는 누가 있노? 장관, 뭐 시장 혼자 하는 거지, 그지? 혼자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지? 합의제 행정청이 있어요. 예. 예. 요 합의제 행정청이 행정위원회야. 예. 합의제 행정청은 여러 사람이 합의해서 의사 결정한단 말이겠지, 그지? 그것이 바로 행정위원회. 미국 행정법은 행정위원회를 통해서 발달합니다. 행정위원회는 있잖아. 어떤 특색을 갖고 있는가 하면 집행작용도 하지만 준입법작용, 준사법작용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놨다고 그래요. 예. 이런 거는 뭡니까? 좀 예외적인 현상이지, 그지? 입법에 준하는 작용, 사법에 준하는 작용을 행정이 할 수 있도록 한 거. 그래서 행정위원회 제도는 대륙식 행정법에서 보면 약간 변형된 형태의 것, 조금 이질적인 것을 말해. 그리고 또 얘가 하는 역할은 있잖아.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은 행정위원회가 있거든. 행정을 담당하는 기본적인 조직은 무슨 조직이라 그래요? 부처가 있지, 그지? 장관이 있는. 예? 우리나라에는 17부 3처가 있어요. 예, 그 장관이 있는 그 부처가 기존 정형적인 행정 조직 아니야, 그지? 그런데 행정위원회도 행정 역할을 하는데 얘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일시적인 문제, 그리고 현존하는 어떤 행정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행정위원회 제도. 행정학에서도 배우잖아. 뭐 독립규제위원회 이런 거 안 배우는구나, 그지? 어쨌든 그런 거야, 그지? 이게 독립규제위원회가 이거의 출발점이거든. 그래서 행정위원회 제도로서 미국 행정법이 발달하는데 이런 제도가 하나 둘씩 쌓여. 그러니까 오랜 기간을 통해서 행정위원회가 쌓이니까 이 행정위원회를 규율하기 위한 법리가 생기겠지. 그게 바로 미국 행정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행정법 그러면 행정위원회의 발전과 같이 성장했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 행정위원회는 있잖아.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많은 위원회들이 있잖아, 그죠? 밥만 먹는 위원회들이 많아. 그거하고는 달라. 무슨 자문위원회 이런 거하고는 달라. 이 위원회는 행정청이란 말은 있지. 이런 거 여러분 나중에 배워야 되나 어쩌나. 뭘 할 수 있는 위원회인가 하면 행정청이라 하면 처분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우리는 행정청이라고 그래. 처분 못하면 행정청이 아니야. 응? 처분이라 하면 뭡니까? 국민한테 있지. 권리나 의무에 대한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거지. 군대를 보내고 뭐 그지? 세금을 매기고 뭐 영업을 규제하고. 예. 대표적인 행정위원회가 뭔가 하면 감사원, 뭐 공정거래위원회, 예? 뭐 토지수용위원회, 노동위원회 뭐 이런 것들이 행정위원회야.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 생각이야. 질문 있는 사람은 쉬는 시간에 질문하고